안녕하세요. 진길티 정재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전에서 정보교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AI, 챗GPT와 같은 그 GPT 모델로 생기부를 이제 인간이 AI하고 같이 작성하는 작업을 한번 해봤는데 이게 되게 괜찮아가지고 주변 선생님들한테도 말씀을 좀 드리고 홍보를 했더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러프하게 찍는 영상이어가지고 좀 엉성할 수 있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떤 작업인지 먼저 시연을 좀 보여드리면요. 학생에 대해서 키워드 위주로 이런 식으로 좀 입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스프레드시트에 GPT라고 하는 이제 함수를 이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선행 작업을 좀 걸쳐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GPT 함수를 요 인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또 이렇게 넣어주면 작업을 거치면 이 키워드를 기반으로 이렇게 꽤 긴 문장이 나왔죠. 긴 문장이 나왔고 이 문장을 다시 어미를 변경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절차를 거치면은 우리가 원하는 생기 문장 이렇게 좀 잘 나왔죠. 수업 참여도가 매우 좋음. 뭐 소극적인 면이 있었지만 노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 뭐 이런 식으로 괜찮은 문장을 뽑아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게 좀 설명을 드리고 직접 한번 만들 수 있도록 영상을 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PT도 사실은 그 AI가 다 만든 겁니다. 자동으로 만든 거예요. 이런 제목들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도 얘가 다 자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주제만 넣어준 거고. 그래서, GPT는 뭐 이런 거다. 그 다음에 생기부는 이런 거다. 뭐 틀린 내용도 좀 있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점점 상용화되고 있어요, 사실. 클래스 엑스퍼트나 겟 GPT 같은 이런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얼마 전에 이제 오늘도 이제 보면 7월 4일 기사 이거도 오늘 뜬 기사죠. 그 다음에 요런 제목으로 이제 여러 가지 포스팅이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오해할 소지는 있습니다. 행발을 AI가 해준다? 챗GPT로 작성하고 챗GPT가 쓰는 시대. AI가 마치 다 해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다행히 이런 기사들이나 콘텐츠들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이런 식의 기사와 콘텐츠들이더라고요. GPT하고 생기부를 이제 같이 만약에 쓴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장점은 명확한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수업을 하면 같은 활동을 아이들이 한단 말이에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이 예를 들어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수업을 하면 그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주제를 이제 분석할 것인지는 다를 수 있어도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활동은 똑같단 말이에요. 어쨌든 교육과정, 그리고 성취기준, 수행평가를 위해서 이제 그런 활동을 짜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활동에 대해서 주제들이 다 다양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이제 주제가 몇 가지가 이제 국한되어 있고 그런 주제들을 같은 주제에 대해서 활동하다 보면 결국엔 그 주제에 대해서 이 활동이 여러 아이들이 겹칠 수가 있는데 이 문장을 다양화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막 내가 교사인지 언어의 마법사여야 되는지 정말 문학가인지라는 고민과 착각이 들 정도의 그런 고생을 많이 하죠. 이거는 이제 교사들은 공감을 할 만한 내용들인데 이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만약 교사가 아니라면은 공감을 좀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같은 활동에 대해서 문장을 다양화하는 것을 이 AI를 통해서 쉽게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창작의 고통에서 어느 정도 해방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이거는 생기부를 직접 쓰고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공감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를 어쨌든 관찰한 기록들을 누적으로 기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해왔으실 거고 그러면 그런 기록들을 다시 문장화하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지점인데 그런 문장화하는 것들을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장화를 하는 게 본연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문장화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는 어쨌든 관찰하고 기록하는 건 교사의 몫이지만 이걸 다시 글로 정제하고 깔끔하게 만드는 거에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학생에 대한 기록 플러스 그 문장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은 조금 더 문장을 이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을 좀 빨리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의사항은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대신 써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딱 보면 와 이제 끝났다, 와 대박이다, 이렇게만 느끼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문장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은 막상 쓸 내용이 별로 없는데, 예, 막상 갖고 갈 수 있는 내용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 진짜로요. 그래서 절대로 대신 써주는 게 아닙니다. AI가 생기부 뭐 대신 써준다 이런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같은 얘기지만 이 AI라는 도구가 좀 도와준 그런 문장들을 결국엔 사람의 눈과 손으로, 예, 다시 한번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점에서도 이런 키워드들은 AI가 절대로 못 써줍니다. 어떤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우리가 그 산출물을 보고 기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에 대한 내용들은 결국엔 사람 손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나온 거에 대한 교정도 사람 손과 눈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저희가 교사들이 학생들의 생기부를 기록할 때 학생의 산출물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 생기부가 나오거든요. 이게 똑같습니다. 산출물이 좋으면 키워드가 좋을 것이고, 그러면은 그 키워드에 좋은 것으로 인해서 생기부가 나오는 문장들도 어쨌든 좋은 생기부가 나온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것도 AI가 만들어 준 겁니다. 예, 이건 제가 작성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 고려해야 할 사항, 품질을 검수해야 되고, 예, 맞죠? 그다음에 유지 보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보안, 예, 보안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AI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 이것도 제가 한 게 아닙니다. AI가 지가 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지, 예,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 계정이 필요하고요. 오픈 AI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AI에 가입을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번 구글 계정 갔다가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보조로 쓰고 있는 구글 계정을 하나 로그인을 했고요. 얘도 지금 오픈 AI, 그 챗GPT 사이트에는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글에서 오픈 AI, 그다음에 API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오픈 AI, API, 예, 기다리겠습니다. 천천히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 AI, 그다음에 띄고 API라고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엔터를 누를게요.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openai.com의 사이트 중에서 이제 API와 관련된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API에 대해서는 막 구체적으로 설명은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이 오픈AI에서 이제 활용하고 있는 이 GPT라고 하는 모델이 있잖아요. 그 GPT라는 모델의 어떤 성능들을 끌고 와서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서 로그인 해줄게요. 예, 가입을 하시거나 사인업 해서 가입을 하시거나 로그인 해가지고 API를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로그인을 해서 Continue with Google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계정이 있으시면 다른 계정으로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챗 GPT를 들어가고, 여기 아니죠. 챗 GPT가 아니죠. 여기서 머물러야 되는데, 여기서. 예, 여기서 Explore the API 여기 있네요.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여기로 들어오시면 아마 로그인이 된 상태로 들어올 겁니다. Explore the API. 얘가 아닌가? 잠깐만요. 여기다 Get Started 누르면 되겠네. Get Started 이거 누르면 얘 맞네요, 맞네요. 여기서 또 다시 로그인 눌러서 API 사이트로 들어오도록, 예, 맞네요. 여기까지 들어오면 일단 성공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API라고 하는 것을 이제 따낼 겁니다. 이 API는 개인마다 이제 키가 고유하게 있는 그 키 값이 있어요.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퍼스널이라고 하는 요 아이콘이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뷰 API 키, 뷰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API 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Create New Secret Key. 예, 그래서 이걸 눌러가지고 여기에는 그냥 뭐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테스트 키 아무렇게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상관없어요. 이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Create Secret Key 누르고 그러면 이렇게 뜨죠. 복사 키를 눌러서 한 번 더 복사를 해주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던을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 키를 생성한 상태에서 무료로도 쓸 수는 있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 써놓은 게 있어가지고 무료로 쓰는 거는 좀 지금 한계가 있는데, 여러 개의 버튼이 있는데 한번 눌러보면 Use Age 눌러보면은 지금 저는 18달러 중에서 지금 다 썼어요. 저는 다 쓴 상태여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만약에 안 쓰셨다. 챗GPT 관련해서나 아니면 달리2 관련해서 크레딧을 아무것도 안 쓰셨다. 그러면
$18가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18가 지금 여기 이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18가 그대로 남아있는 분들은 카드를 등록을 따로 안 해도 돼요. 예, 근데 만약에 저처럼 0이 되어 있다. 그러면 카드를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빌링이라고 하는 이제 결제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결제 관련된 그 카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거 눌러가지고 셋업 페이먼트 여기 들어가서 인디비주얼이죠. 인디비주얼 들어가서 여기에 그 카드, 어쨌든 그 국제 결제가 되는 카드로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카드 등록해서 셋업을 해 놓으면은 그 카드로 결제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이거 카드 결제하면 한 5,000원인가? 5,000원 정도 그 선결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 카드가 정상적으로 그 결제가 되는지 확인하는 절차인 걸로.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카드 결제를 하면은 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이제 카드를 등록을 해놨으니까 등록한 카드 결제 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그 사용량을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금액이 지나면 그 이상은 못 쓰게. 그래서 만약에 금액을 설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빌링 페이지에 여기 사용량 제한 이런 페이지가 있죠. 유세이지 리미트 여기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가장 최대 제한? 네,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 리미트가 이 정도까지 쓰면은 이제 공지 이메일을 보내줄 거고 이 정도까지 쓰면은 이제 막아줄 거다.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35달러, 그 다음에 50달러로 정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일단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스프레드 시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있잖아요. 예, 새 탭을 열어가지고 구글 드라이브 들어와서 네,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왔으면 여기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시고 스프레드 시트를 하나 눌러서 여기 제목 없는 스프레드 시트를 하나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은 뭐 이렇게 하는 생기부 작성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나이스에 그 업로드하는 그 서식 있잖아요. 그 서식을 그냥 여기다 갖다가 똑같이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운받아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되니까 훨씬 더 장점이죠. 어쨌든 서식만 일단 만들어 보면은 학번, 이름, 그 다음에 뭐 이제 키워드, 그 다음에 GPT 생성 문장. 일단 여기까지만 작성을 좀 해줄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제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렬 정도는 해주고. 여기가 길겠죠? 그래서 좀 늘려주고요. 예시로 그냥 제가 간단하게 작성을 할게요. 그 다음에 한글, 음, 네, 대충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작 방식은 여기에 뭐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뭐 수업 시간에 적극적 참여 돋보임, 그 다음에 수업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뭐 데이터 수집, 사이트에 관심, 뭐 트렌드 파악, 뭐 예를 들어서 축구 데이터 활용해서 트렌드 파악, 관심, 뭐 요 정도의 이제 그 내용을 키워드 위주로 작성할 수 있죠. 이거는 결국엔 교사가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AI가 대신할 수 없죠. 이거는 무조건 이 학생은 이런 활동이 있고 산출문에선 이러이러한 어떤 뭐 특성을 보였다. 그런 것들은 여기다 간단히 그냥 키워드 위주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줄바꿈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주고. 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비슷하게 작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수업 데이터 수집 사이트 그다음에 뭐 야구 데이터 활용해서 점수 예측 이런 거 써줄 그다음에 수업 모금 활동 열심히 그다음에 데이터 수집 여러 사이트에서 다양한 데이터 탐색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 위주로 작성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GPT라고 하는 그 모델의 그 API를 불러와서 여기서 GPT라고 하는 함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확장 프로그램을 써줘야 돼요. 확장 프로그램. 그래서 확장 프로그램 들어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부가 기능 설치하기 눌러줍니다. 여기에서 GPT for Sheet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세 번째 거 GPT-4 구글 시트 앤 독스 뭐 이렇게 나오죠. 요거를 눌러서 설치를 눌러줍니다. 설치를 눌러주고 계속 눌러주고 그러면 로그인 나오는 것도 눌러주고 그다음에 이거 허용 눌러주고 그러면 이 GPT의 기능을 이제 스프레드시트로 이제 갖고 오는 그런 기능을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아까 이제 여기에서 복사했었던 API 키 있잖아요. 만약에 복사했는데 그게 사라졌으면 그냥 다시 만들면 됩니다. 다시 만드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복사한 상태로 지금 남겨놔가지고 여기다 바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API 키를 복사했는데 그 복사한 게 사라졌다면 다시 만들어가지고 여기 다시 만들어가지고 얘는 지우고요. 얘는 지우고 다시 만들어서 여기다가 컨트롤 V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넥스트 눌러주면은 네, 요렇게 잠깐 옮길게요. 네, 요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죠. 그러면은 넥스트 또 눌러주고 여기 또 넥스트 I understand 눌러주면은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가 지금 요게 뜨는데 요거 뜨는 이유는 그 지금 제 계정은 만료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카드 등록을 안 해놨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여기 예, 18달러가 이제 다 만료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 API 키로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려면은 빌링, 그러니까 결제를 카드를 넣어놔야 되고 보통은 이거는 안 뜰 겁니다. 예, 만약에 그 전에 만약에 GPT 관련된 모델로 크레딧을 쓴 게 없다면 보통은 이게 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안 떴다면 바로 쓰시면 되고요. 예, 만약에 뜬다면은 이제 결제를 넣어주면 됩니다. 결제를 넣어가지고 여기 금액을 이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결제 관련된 문제를 해결을 했으면 이 페이지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뜰 겁니다. 여기 초록색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을 거고요. 일단 뭐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모델을 갖다가 GPT도 여러 가지 모델이 있거든요. 그 GPT 중에 어떤 모델을 갖다가 이제 이 언어 문장을 생성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요 이거랑 요거보다는 요 베버지 뭐 요게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전 선택을 했어요. 요걸 선택했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토큰이 얼마나 사용됐는지 그다음에 뭐 어떻게 몇 초 걸리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중에서 그 성능이 좋은 거를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결제를 하고 나니까 뭐 API 키를 다시 변경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요거 누르시고 API 키 누르신 다음에 여기 Change API 키 누르면은 여기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된 키가 있으면 여기다가 더 넣어서 이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로 한번 해볼 건데 이제 여기에서 이 키워드를 입력을 했으면 이 부분에서 는 입력하시고 GPT라고 이제 입력하면 이제 함수가 뜹니다. 네, 함수가 뜹니다. 이 확장 프로그램과 API를 통해서 GPT라고 하는 종류의 여러 가지 함수들을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괄호 치시고 형태가 있는데 이 프롬프트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문장을 작성해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는 부분인 거고 value라고 하는 부분은 이걸 참조하세요라는 그 참조 셀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의 셀만 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셀을 참조하도록 넣을 수도 있습니다. 범위를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temperature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뭐 우리말로 온도인데, 그러니까 언어의 온도를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창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0으로 내려갈수록 덜 창의적인 거, 약간 좀 딱딱한 문장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1로 올라갈수록 창의적인 문장이 나오는데 제가 해봤을 때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딱딱한 것도 아니고 1로 간다고 해서 또 창의적인 건 또 아니더라고요. 0.01로 했을 때도 더 창의적인 것들도 나올 수도 있고 1로 올라갈수록 더 이상한 것들이 나온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 부분 조절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이 부분 기본적으로 0.7 정도가 제일 무난한데 상황에 따라서 뭐 0.75 아니면 뭐 0.6 이런 식으로 이걸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 게 조금 빡셉니다. 그래서 얘하고 프롬프트하고 얘를 바꿔서 하는 게 좀 힘든 노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맥스 토큰은 저도 막 이거는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
리퀘스트, 그러니까 요청하는 그 횟수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3000을 써봤는데, 그래서 3000을 쓰니까 꽤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모델은 어차피 여기에서 설정해줬으니까 모델은 설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설정한 문장을 한번 넣어 볼 건데, 그 생활기록부를 입력할 때 기본적으로 뭐뭐임, 뭐뭐함, 뭐 어떤 모습을 보임, 이런 식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생기부를 이렇게 GPT한테 쓰라고 하면은 뭐 합니다, 입니다, 씁니다, 요렇게만 나와요. 이거를 이 GPT 함수 내에서 바꾸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해봤는데 정말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열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열을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어미 변경이라고 이제 열을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만든 문장을 GPT로 한 번 더 변경하는 그 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작업은 두 번 하는 거지만 어쨌든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수가 있다라는 거, 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작성한 그 함수 명령어하고 문장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는 한 다음에 GPT라고 하고 바로 친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렇게 해봤는데, 자, 보면은 어 제가 막상 써본 경험상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작성할수록 좋기도 한데, 사실 이 명령어보다 이 키워드를 잘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이 키워드를 잘 써줘야 더 좋은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AI가 대신 써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AI가 대신 써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학생 특성도 모르고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얘는 어떤 것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장들, 뭐 수업을 잘 참여함, 뭐 발표에 적극적임, 이런 것들은 써볼 수 있지만 학생 특성이 반영된 문장들은 절대 못 씁니다. 왜냐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 문장들이 나와요. 그래서 얘가 좋다고 해가지고 문장이 잘 나오는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최대한 한번 그 문장의 명령어를 다듬어 봤을 때 이런 느낌으로, 예,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교사가 관찰한 학생의 기록 키워드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 키워드는 내가 교사가 관찰한 키워드다, 기록이다, 이런 걸 명시를 해주는 거고, 학생 활동에 대한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보시면은 한글 300자로 작성해줘. 한글 300자로 작성해줘. 그러니까 그 분량을 지정을 해줘야 얘가 그래도 좀 일정 분량 이상의 그 문장을 작성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왜 넣었냐면, 제가 이 키워드 말고도 그러니까 수업 소감이라는 걸 제가 봤거든요. 학생들 수업할 때 수업 소감을 봤는데, 그 수업 소감을 여기다가 넣고 그 수업 소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GPT를 한번 돌려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수업 소감 중에서도 좀 이상한 소감을 쓰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막 느낌표만 막 가득하게 썼다든지, 아니면 정말 뭐 안 좋은 소리를 썼다든지. 근데 그런 것들까지도 반영해가지고 GPT가 문장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서 요런 내용도 한번 넣었습니다. 이게 꼭 동작하진 않는데 그래도 한번 넣는 게 좋겠다 싶어서 넣었고요. 뭐 없이 하시고 싶으면 없이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어미를 제가 국립국어원에서 찾아가지고, 예, 종결형이 명사형 어미 어쩌고 이런 거를 찾아서 넣었는데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한번 먼저 넣었어요. 넣고 한 번 더 정제를 하면 좀 더 나아질 것 같아서 넣었고요. 학생의 느낌을 그대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사가 관찰한 어투로 작성하고 300자 이상의 한글로 작성해 줘 라고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점 찍고요. 반점 찍고 참조해야 될 열, 요거를, 예,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0.7이 기본적으로 이제 무난합니다. 그 다음에 0.7 적고, 그 다음에 3000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엔터를 눌러주면 로딩이라고 떠요. 이 로딩은 API에 대한 그 기능을 갖고 와가지고 작성하는 거예요. 에러가 꽤 자주 뜹니다. 꽤 자주 뜨는데, 어, 프롬프트에 응답이 너무 많다. 그러면 맥스 토큰을 좀 줄여달라라고 이제 나와 있네요. 그러면 토큰이 너무 많다. 그러면 전 이걸 아예 그냥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좀 낫겠죠.
네. 됐대요. 네, 됐네요. 됐죠. 자, 서식을 조금 줄바꿈으로 바꿔주고 했더니, 원하는 정도의 내용은 아니죠. 지금 거의 이걸 요약한 거랑 다름이 없잖아요. 그럼 이때 이게 좀 고생인 거예요. 이거 노가다예요. 여기 0.7이라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도 바꿔주고, 여기도 조금씩 바꿔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활동에 대한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저는 정보니까, 정보 과목의 특성을 활용하여, 아니면 이제 성취 기준 같은 걸 넣어주는 것도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좀 고쳐줍니다. 0.75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고쳐주고 엔터 하면은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긴 문장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좋은 문장이 잘 안 나오고 있죠. 그러면 여기다 좀 토큰도 다시 넣어주고 1000 넣어주고 얘도 좀 바꿔줍니다. 예를 들어 6 같은 걸로. 됐네요. 근데 이상하죠? 네, 이래서 제가 AI가 생기부 대신 써주는 거 아니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문장이 나왔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창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창의성을 조금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토큰도 좀 줄여볼게요. 동작을 생각보다 잘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델에 보면은 아까 제가 이거를 선택했거든요. 이걸 선택했는데 GPT 3.5 터보로 바꿨거든요. 요거 바꾸니까 조금 지금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요걸 바꿔가지고 토큰도 3000에서 500으로 내려줬고요. 그 다음에 문장도 조금 다시 작성을 해줬습니다. 다시 원래 문장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아무래도 모델을 터보로 바꾸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좋은 것 같고요. 네, 토큰도 3000으로 돌려봤는데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7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네,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면 에러가 나거나 정말 오래 걸리면 에러가 나거나 적당히 오래 걸리면 꽤 길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훌륭하게 나왔네요. 여기 보면은 뭐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잠재력을 보여줬다. 그 다음에 미래 정보기술 분야에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장을 조금 다양화를 해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내용에 있던 이 함수를 핸들러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주기만 하면은 여기 있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문장을 추가로 작성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키워드 기록하는 거는 교사의 몫이지만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장을 조금 작성해내고 그 문장을 기반으로 이 학생의 이제 좀 장점을 다시금 서술하게 하는 것은 이 GPT가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지금 보면은 보여줍니다. 뭐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어미가 다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미 변경에 GPT 함수를 한번 더 써줄 겁니다. 여기 더블 클릭해가지고 자 보면은 GPT라고 하나 함수를 호출을 하고 명령을 써줬죠. 문장 지금 네가 참조하는 D2라고 하는 문장을 참조해서 문장을 이런 식으로 어미를 바꿔줘 라고 명령을 했고요. 창의성을 0.01로 낮췄어요. 약간 건조하게 하고 토큰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뭐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조절하시면 돼요. 하고 엔터를 눌러주면은 로딩이 걸리면서 이제 이 문장을 이제 뭐뭐함, 뭐뭐임, 뭐뭐 보임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겠죠. 바꿔주는데 그 바꿔주는 것도 완벽하진 않아요. 네, 완벽하지 않습니다.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줄바꿈해서 보면 네, 여기 보면은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한 모습이 돋보였다. 이상하죠? 네, 참여한 모습이죠. 그 다음에 표현의 줌이 아니죠. 그 다음에 있었다.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보여줌은 맞고, 보여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내려주는 거죠. 핸들러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주면은 여기 두 문장도 이제 고쳐주겠죠. 좀 보기 편하게 좀 조절하고 그러면 로딩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키워드를 쭉 여기 작성을 하잖아요. 작성을 다 하고 나면은 어차피 여기는 함수가 지정이 돼 있으니까 이 함수들만 이렇게 얘네 두 개를 한 번에 드래그해서 이렇게 한 번에 드래그해서 이렇게 쭉 끌어주면은 이걸
한 번에 작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지금 뭐 있었음 이게 잘 나와 있긴 하지만 얘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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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의미 없죠. 얘는 아예 뭐뭐임을 고치지도 못했네요. 그러면 얘는 만약에 이제 좀 조정하고 싶다면 이 창의성을 좀 뭐 5로 바꿔주거나 하는 식으로 저걸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저런 파라미터를 좀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GPT를 활용해서 생기부에 대한 키워드를 기반으로 문장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뭐 비슷하게 이제 핸들링 하는 걸 좀 보여드리면 여기서 조금씩 뭐 바꿀 수 있겠죠. 데이터 수집이 아니라 뭐 얘는 뭐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관심, 인구 대비 카페 수를 분석해 봄. 그 다음에 얘는 얘도 뭐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수업을 통해 야구, 경기, 예측 프로그램 뭐 개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축구 데이터를 분석하여 체육과 정보의 융합을 어, 융합 뭐라 해야 돼? 이런 것도 문장이지. 이제 이런 거, 문장 뭐 해야 되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융합까지만 쓸게요. 예, 이런 식으로 쓰고 나머지 얘한테 한번 맡겨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융합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고민이, 창작의 고통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하고 핸들러를 이렇게 내려주면은 어떤 식으로 쓰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받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 에러가 뜨는데 이건 에러가 뜨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아직 여기에 있는 문장이 지금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조할 문장이 없어서 아직 뭐뭐함, 뭐뭐임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자, 지금 얘가 작성이 됐으니까 이제 로딩이 지금 들어갔죠. 자, 그러면 보면은 축구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체육과 정보의 융합을 보여주었다. 뭐 나쁘지 않네요. 보여주었다. 융합을 보여주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줬고. 네. 그리고 이렇게 얘도 지금 뭐뭐한 뭐뭐임을 제대로는 못하고 있네요. 탁월함 보였고 정보의 융합을 보여줌으로 잘 마무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엑셀에다가 그러니까 생기부 업로드할 그 문장 그 엑셀 파일 있죠? 네, 이렇게 엑셀을 열어가지고 여기다 바로 이렇게 복사하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마지막 팁은 여기에서 편집을 하실 순 없잖아요. 왜냐면은 이건 다 함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쓴 것들을 엑셀에다가 복사해서 갖고 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조금씩 교정을 하는 식으로 응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실상 따라 보면은 진짜 별게 없습니다. 조절해야 되고 막 그런 값들 세부적으로 바꿔야 되는 게 좀 많아서 그렇지 생각보다 별게 없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좀 정리해 보면요. 오픈 AI API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 하고요. 그 다음에 API 키를 발급받아서 복사합니다. 복사. 그런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에서 새로운 시트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확장 프로그램 들어가서 GPT-4 시트라고 검색해가지고 요거를 설치를 해주고 이제 권한을 따내고요. 그 다음에 그 GPT-4 시트를 실행을 하면은 API 키를 넣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API 키를 입력을 해준 다음에 그 이제 서식을 만들어 가지고 학번, 이름, 키워드, GPT 내용, 생성 내용 이렇게 열을 만들어 주고 거기다가 내용을 이제 쳐주는 거죠.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GPT 함수를 활용해서 문장 생성을 하는데 이 안에 있는 명령이나 뭐 그 참조할 셀, 그다음에 그 세부적인 이제 파라미터들 등등등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조정하면서 이제 문장을 생성하는 식으로 좀 계속 교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그 생성된 문장을 한 번 더 뭐뭐함, 뭐뭐임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제작성 하는 것도 예,
GPT한테 맡겨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엑셀에 핸들러를 통해서 키워드를 다 작성했다면 핸들러를 잡고 드래그 해가지고 어, 키워드에 따른 문장을 생성하도록 이제 GPT 함수가 동작하도록 유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성된 문장을 엑셀에 보태서 이제 교정, 예, 면밀하게 하는 식으로 쭉 여기 10가지 순서를 지켜서 한번 GPT하고 함께 AI와 함께 생기부를 효율적으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당부하지만 AI가 다 써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막상 해보시면 이거 그냥 차라리 내가 그냥 쓸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라는 것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있으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